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백신 사진이 보이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백신 요즘 많이 좀 이슈 한 1년, 2년 사이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백신 관련해서 미국 지난달 말에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아니요. 그 미국의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그 거의 관리하시는 최고 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프로토타입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잠깐 좀 다뤄볼까 하고 해서 갖고 왔고요. 상당히 좀 요즘 뭐 주식하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럼. 그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백신이 이슈니까 좀 이슈에 좀 묻어보려고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시제품 백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할 거는 굳이 코로나19에 한정된 게 아니라, 네,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백신 중에 프로토타입 시제품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주시죠. 이게 그 지난달 이 기사 보시면 7월 27일 날 제목이 뭐냐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자, 파우치 백신 개발 선개발 추진.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신이라 하면 선개발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바이러스가 나와야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밑에 보니까 이제 프로토타입 기사들을 읽어보면 프로토타입 백신이란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좀 가져왔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워낙 이제 백신 수급 상황도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 네, 코로나19 백신 그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 뉴스 이제 다음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는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여담이었고. 먼저 이제 팬데믹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팬데믹에 이제 단계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지금 한쪽으로 밀리긴 했는데, 1단계는 이제 동물에 이제 병이 이제 나타났다, 전염병이 나왔다 그럼 동물에 한정된 감염이 1단계고, 그 다음 2단계가 이제 동물에서 이제 사람한테 이제 전염되는 게 2단계고요. 그리고 사람 간 감염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급속한 사람 간 전염. 그러니까 요 과정을 보실 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대륙이라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섬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 대륙 안에서 이제 2개국 이상에서 사람 간의 전염이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가 이제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이 퍼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단계가 딱 봐도 팬데믹. 지금 우리가 그럼 팬데믹 6단계에 있는 거네요.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억하기로는 작년 1월에 중국에서 쉬쉬할 때 상황이 그럼 4단계 정도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12월 말에 아마 중국에서 감염이 나왔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2019년도 말 12월 말에 나오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1단 이제 4단계가 지금 아마 1월 초 중순쯤, 그리고 이제 5단계로 넘어간 게 1월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최초 감염자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제 팬데믹 선언한 거 이제 지금 확진자 이제 추이를 한번 보실 텐데, 이게 8월 16일까지 해서 지금 총 전 세계 기준인데, 그 월드 오미터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월드 오미터 기준으로 2억 명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0억 인구 중에 2억 명이 현재 지금 그 코로나19에 걸려 있는 거고,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한 3월 달일 거예요. 3월 12일 날 팬데믹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팬데믹 1, 2, 3, 4, 5, 6 단계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확정을 하려면 이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인 겁니다. 팬데믹이 되는 과정인데, 만약 이 전에 끝나면 팬데믹이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혹시 팬데믹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총 3번 있었어요. 3번. 이 기준은 뭐냐면
WHO 아시죠? 네. 그 국제보건기구. 예, 그 보건기구 생기고 나서 팬데믹 선언한 건데 딱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여러 번 있을 것 같아. 딱 3번이에요. 사스, 메르스.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팬데믹 선언한 거는 1968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 2009년도 네. 그 다음 2020년도 아시죠? 이거는 코로나19일 거고. 네. 그럼 메르스인가요? 메르스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거죠? 보면 68년도 홍콩 독감 들어보셨죠? 네, 사실 네. 이전에 독감 종류 중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0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WHO가 없어서 팬데믹 선언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런 단계에서 최종 단계로 가지는 않았던 전염병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2009년도 신종플루. 신종플루. 네. 지금 뭐 타미플루 뭐였나요? 그 무슨 플루 약만 먹으면 쉽게 이제 타미플루. 네, 그걸로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때 홍콩 독감 때는 100만 명이 사망을 했었고 신종플루 때는 거의 2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의외로 홍콩 독감 때보다 신종플루 때는 사망자가 좀 적었죠. 이게 또 이유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도 사람을 숙적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아마 뭐 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좀 면역력이 약했거나 아니면 뭐 의학 기술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2020년도는 지금 코로나 118개국, 아까 뭐 120개국 얘기하셨는데 사망자만 지금 438명.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태로 그 팬데믹 선언한 거 보면 가장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이 엊그저께 기준이죠. 8월 17일 기준으로 438만 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는 2억 명. 네. 그리고 아까 네. 슬라이드에서 팬데믹 6단계가 아니라 바이러스 그 확산 단계에서 네네네. 6단계를 팬데믹이라고 네.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뭐 메르스나 이런 거는 의외로 좀 대륙간에 이제 퍼진 게 좀 적었던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WHO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3번의 팬데믹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만 봐도. 그렇네요. 네. 보면 여기 100만 명이고 여기는 거의 2만 명인데 지금 뭐 한 4배? 이건 진행형이고. 네. 이건 현재 끝난 게 아니고 네. 이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이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백신의 개발 과정보다는 좀 상당히 빠르게 개발을 했어요. 이 과정을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간이고 이게 1년 단위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말씀드리면 임상을 해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임상 1상 소수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 전두인데 임상 전에는 동물 실험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사람인 거예요. 네. 임상 이상에서는 100명 단위로 거의 한 1년 정도 실험을 하고 그 다음 2년 정도를 한 1000명 단위로 그래서 이걸 임상 3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규제당국 평가라는 거는 이 백신을 사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 기간이 좀 상당히 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약이 어떻게 좀 사람 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안정성 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마지막에 대량 생산이 거의 뭐 10년 끝에는 이제 10년이거든요. 10년 안팎으로 걸린다는 거네요. 10년. 평균 10년이지 이거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일반적인 약이 개발되는 기간에 대해서 좀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10년은 좀 짧은 거다. 그러니까 평균 10년이라고 보시면. 근데 그럼 이번에 코로나19로 네. 지금 신약 백신을 맞고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2년. 네, 여기 정도 이제 만에 다 여기서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를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네. 첫 번째 임상전이 굉장히 짧고. 네. 임상전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분석을 엄청 빠르게 한 거죠. 임상 1상을 1년 안에 하고 임상 3상한테 1년 안에 한 거예요. 사실 이 사이에 뭐가 빠졌죠.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중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규제당국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허가함이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위에 기간을 보시면 얘는 엄청나게 뉴스를 볼 때도 네. 미국에서 허가를 할 때 긴급 허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정상적인 수순은 아닌 거라는 느낌 받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기간의 차이는 엄청난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안전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뭐 건너뛰고 빨리 하고 그런 것 그렇게 됐겠네요. 네. 그리고 실험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맞는 것 자체가 임상 실험이다. 탐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게 지금 사망자만 400만 명이다 보니까 심각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 백신이라는 게 뭔가?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제품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잘은 확실하지 모르지만 뭐 우리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같은데 보면 기본적으로 로봇 기체 하나를 처음에 만들고 네네 이 기체를 맞습니다. 발달시켜서 이거는 뭐 육전형, 이거는 네. 공중전형, 이거는 뭐 네네. 그런 별로 분화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보면 김치찌개 집에서 돼지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등등을 만드는데 기본 베이스인 김치찌개를 크게 끓여놓고 네. 각 메뉴별로 떠서 추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분화하는 뭐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이제 컨셉 있잖아요. 이제 컨셉이랑 아까 임상자는 분석을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는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병이 어느 전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 전염병에 대한 분석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 분석 하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지금도 아시겠지만 변이라는 게 있고 그 전염병에 이제 변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얘네가 단백질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하면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간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느꼈죠,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아이디어를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프로토타입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10년 전에 메르스 유행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전염병의 이제 그 유행에 앞서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그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그렇죠. 확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주장은 그때는 힘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돈이죠, 돈. 사실 아까 나와서 보셨지만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그 백신 개발하는 거기에 돈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일반적인 약을 개발을 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 때 그거를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여기에는 뭐 인건비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뭔가 더 빨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지금 2000년대까지는 지금 제가 갖고는 802가 얼마죠? 100만, 1000만, 8억, 8조 정도? 2000년대까지 8조 정도 든 거죠. 이게 약 하나당 평균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신약입니다. 신약. 그냥 신약 약 하나 만드는데. 하나 개발하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물가나 이런 거를 뭐 전체로 다 짜져봐야 되겠지만 그 2000년대 8조면 그렇죠. 하나로 8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타임라인에 따라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쪽은 매출이고요. 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 매출이고 밑에는 비용이에요. 여기 단위는 억 달러. 그러니까 조라고 보시면 돼요. 조. 하나로 따지면 보고. 그리고 옆에는 기간입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약은 신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특허 출원을 해요. 먼저 0에서 5년 사이에 출원하면 전임상이라는 건 동물 실험을 하는 거고요. 임상전. 네네, 그렇죠. 사람 상대로 하기 전이고, 이거 임상시험 착수라는 거는 그 아까 1상, 2상, 3상 그거고, 그 다음 신약 허가 신청이 있어요. 신약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하면 신약을 허가를 해줘요. 요 기간만 따져보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하고 15년
15년. 이때까지는 매출은 0이네요. 아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이렇게 세 번 있어. 세 번의 기획인데 이 뒤에 올 매출에 비해는 미미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20년 좀 넘으면 한 23년 정도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특허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네릭이 복제약입니다. 복제약. 그러니까 뭐 비아그라 복제약들 요즘 한참 많잖아요. 비아그라 그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약들은 좀 싸요. 그 오리지널보다는. 그러면 이 25년 전, 네. 23년 정도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를 돈을 허가 후 10년? 네, 그렇죠. 거의 뭐 한 10년 특허 만료 한 10년. 그때까지는 독점권을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독점권으로 인해서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거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게. 네네네. 이제 이따가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특허 기간 연장을 받아줄 때도 있고 연장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연장을 받아줘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거는 이제 비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특허 출원부터 임상하기 전 임상 착수하기 전에 3천억 달러, 3천만 달러? 뭐 얼마지?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니까 하나. 이게 1이 조면 3천억이겠네요. 아, 3천억. 예, 3천억이 하나로 3천억이고 그리고 임상 착수하고 나서 임상 착수하기 전까지가 그러니까 1억 3천 1조 3천억 그리고 실험 착수한 다음에 신약허가 신청까지 2조 5천억 어마어마하죠, 제 비용이. 그리고 신약허가 전까지 한 7천억 정도 드는데 총 비용이 15년간 투약해서 5억 달러니까 5조를 정도. 이것도 근데 10년 전 금액이에요. 10년 전이 5조니까 지금 뭐 그보다 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5조 조단이다. 그것도 기간도 15년간 투자를 해야 된대요, 기간이. 매출을 보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요때는 특허 출원 후에 요 매출이 뭐냐면 요거 가지고 이제 매출을 가지고 뭐 투자를 받는 데다가 요런 비용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요런 매출일 거고 이것도 아마 투자 받는 비용이고 신약 허가 신청이 갑자기 원이 커지잖아요. 이유가 이제 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을 땡겨 쓸 수가 있다. 아, 그렇죠. 뭐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매출을 할 수가 없죠. 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나오지 않은데 약을 판매를 하면 그거는 뭐 쇠고랑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투자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 땡기는 겁니다. 17년간 매출이 한 대충 한 90억 달러고 그리고 순이익이 27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약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기간도 길 뿐더러 이거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이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전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슬픈 건 여기까지 투자했는데 여기 뒤에가 없는 게 제일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 산업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하이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네, 마디마다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 크기하고 이 크기의 절대적 크기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아셨습니까? 네. 5조까지 땡길 수 있다고 치면 사실 이게 카바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림의 사이즈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마디의 숫자가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그냥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보여지네요. 일단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이게 약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한참 바이오. 네, 바이오 이게 딱 이 구조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여기 사이에서 지금 주식들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소식 듣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대부분 요 단계에서 우리나라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특히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뭐 백신 관련돼서 이야기들은 다 요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단계도 한참 있다. 알겠어요. 투자도 더 해야 된다. 지금 한 요 정도 한 절반 정도 투자했다. 절반 한 3분의 1 정도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 얘기는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당연히 기술력은 있어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돈적인 면에서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파우치 소장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돈 쪽이 좀 매년 몇 조 달러 몇 조 원
몇 조 원, 억 달러로 얘기했죠.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가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미 이제 지금 한 20개 정도의 전염병에 대한 그 분석은 이미 끝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실은 제약사들이 이 백신 만드는 거는 돈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백신 만든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손해보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고, 이게 안보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일단은 지금 코로나에 워낙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할 건데, 지금 미리 준비했는데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오로지 이제 시간이 더 되거나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약회사한테 넘기기에는 이게 너무 큽니다. 불가능한 구조인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 제약사가 5조 달러를 투하해, 이거 그냥 신약 개발이니까 백신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국가들 간의 보험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일단 규모가 국가 하나도 아니고 국가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시장성을 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백신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아무리 이게 옳은 방향이어도 이게 시장성이 없어서. 한편으론 미국이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은 가능한데 지금 한참 뉴스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백신 개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백신 개발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를 그 유행병을 내가 뿌리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백신은 한참 맞고 있잖아요. 네, 뭐 처음에는 그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알파 델타 뭐 이런 거 말고, 변이 말고 일반적인 그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주사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은 이제 변이에 맞춰서 지금 내년에 상용화하겠다 이야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 맞고서 그거에 대한 면역이 생겼고 이제 변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백신을 개발했을 때. 그렇겠네요. 네. 과연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진짠가? 라는 의문이 매번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죠.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한국의 제약사들이?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농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확실히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의 제약사들이 개발했더라도 분명히 시장의 평가는 글로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국가 안보적인 의미에서 개발하는 거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애들 보셨잖아요. 미국 애들 그 처음에는 약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 확진자들 엄청 나오고 그랬는데, 얘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들 보면 미국 제약사들이 엄청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빼놓고, 아재 백신 빼놓고,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고 그만큼 빨리 이제 돈을 투자해서 뽑아낼 수 있는 애들의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국립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라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발생할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프로토타입 백신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백신에 대한 개발 단계라든가 팬데믹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